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소울뷰티 디자인 대표 김주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문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 그리고 이제 CEO 분들,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메이크오버, 그러니까 변신을 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지 가이드를 드리고 코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멘트를 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을 보니 행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네, 표정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는가?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면 좋을까요? 하루의 시작점에 있어서 누구에게 먼저? 맞아요.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더없이 좋겠죠. 자, 옆에 계신 분 마주봐 주시고요. 네. 제가 시작하면 표정을 보니 행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 행복한 기운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에너지가 좋아졌어요. 네, 처음 시작보다. 네, 다음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눈빛을 보니 긍정의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자, 이번에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디를 봐야 되죠, 이제는? 네,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서 긍정의 기운, 네, 그리고 행복한 에너지 받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에너지의 기운을 충분히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아까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명함을 꺼내기 전에 나를 말해주는 첫 번째 명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표님이세요? 약간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대표님이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이야기는 내 모습에서 벌써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주 짧은 순간에 파악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측이 되는 게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명함을 꺼내기 전에 너무 기대가 돼 하는 게 내 이미지에서 표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퍼스널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어떤 걸 보고 이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죠. 네,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합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거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명함을 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것을 이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에 있어서 외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업무 역량부터. 네,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네, 시간이 필요하겠죠. 업무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가 이 사람이 어떤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성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네.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소울 뷰티 디자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꿀 때, 우리는 이미지 바꿀 때 뭐를 먼저 시작을 하죠? 옷차림을 바꾸고, 아니면 미용실을 바꾸던지, 뭐 안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살을 빼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이미지가 180도 달라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를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만나게 되면은 그 시작을, 그러니까 내적인, 심리적인 부분부터 코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변화가 될 때 이게 외적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미지에 좀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건강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성격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내 대인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정말 업무 능력이 충분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됐을 때, 아, 그 사람 참 이미지가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미지 브랜딩을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미지 브랜딩 왜 필요한가요? 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네, 찾으셨나요? 네. 네, 가치를 높이는 것.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이미지 브랜딩이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요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소들을, 자, 빨간색 표시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주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미지는 좀 달라요. 내가 의도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인가,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뢰감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외모 관리하고 내 관리를 했어. 근데 신뢰감은 잘 모르겠어. 이러면 방향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이자라는 게,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변화의 시작은, 네,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께도 여쭤봤는데 네,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뭐가 어울릴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셀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이미지에서 내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인품이, 내 성품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가?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 질문을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분이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이 사진은 8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의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고요. 방송도 출연 많이 하셨고 거의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에 다 이분 이제 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강의가 스마트한 생각 정리의 기술이에요. 어때요? 신뢰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저랑 개인 코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했던 걸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이미지를 원하세요? 자기는 셀럽 이미지를 원한대요. 스마트하지만 연예인 느낌을 내고 싶다. 네. 네, 엄청나게 이분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술 안 했습니다. 네. 성형수술 안 했고요. 네, 살을 뺐습니다. 네, 살을 빼고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아시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문장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별로 좋지 않죠. 네, 이미지에 있어서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냥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뿐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그래, 보고 싶은 대로 보라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룹 수업도 있고 개인 코칭도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라는 거는 존재할까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원래가 아니고요. 내가 그러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러기로 했어. 난 그게 좋아. 라는 뜻을 원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렇다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라 그래. 아, 신경 쓰기 귀찮아. 피곤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첫 이미지에서 내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나한테 굉장한 베네핏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그것들을 다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나 되게 성격도 좋고 나 능력도 좋은데 내 이미지 때문에 난 자꾸 오해를 받아. 그런데 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보여주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법만 알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알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다이어트 방법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지 모르세요, 혹시? 뱃살 빼는 방법. 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변하지 않은 걸 거야.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나의 심리 상태,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게 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의 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잘 만들어졌나요? 자,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의 합이 내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의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됐다. 자, 그렇다면 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좀 달라요. 나를 만드는 것과 내 이미지를 만드는 건 좀 다릅니다. 자, 제가 답을 약간 힌트를 방금 드렸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마음, 내가 하는 행동. 내 이미지를 만드는 건 뭘까요? 네. 혹시 짐작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느낌이 오시나요? 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가 내 이미지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 이미지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나요? 전적으로 내 이미지는 전적으로 타인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 것인가가 이미지를 만든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옷 좀 골라 입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신경 쓰셨나요?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입고 나왔어. 이게 보여요. 실제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구나. 남은 신경 안 쓰는구나. 그게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직업을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뭘까요? 네, 이분은 굉장히 큰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대표 원장님이세요. 네, 굉장히 명의로 소문이 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이는지만 안다. 그대로 작용이 되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명의 네, 대표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한의원의 큰 확장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미지 수업을 들으시고 네, 그래서 스타일을 바꾸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의 이제 내면에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시면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네. 네. 자, 이 한의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이제 방법,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자, 이미지 변화의 첫 단계는 나를 바르게 아는 것부터. 자, 내가 생각하는 나, 타인이 바라보는 나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이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변화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처음에는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나를 보면서. 네. 오해를 받았던 부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오해 받으셨나요? 그동안 살면서 여성분들은 차가워 보인다. 세 보인다. 네, 뭐 아니면 고집스러워 보인다. 그쵸? 또 뭐가 있죠? 날카로워 보인다. 예민하다. 그쵸? 그런 오해 많이 받고요. 남성분들은 또 어떤 오해를 많이 받을까요? 아, 네 가지 없어 보인다. 맞아요. 그런 오해 있죠. 그리고 거만해 보인다. 맞아요. 그런 오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많냐면 화가 안 났는데 화나 보인다. 이런 오해가 있고요. 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무뚝뚝해 보인다. 이런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나 지금 컨디션 되게 좋은데 아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았던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분명히 이게 오해인가요? 이게 오해 맞나요? 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저 오해요. 저 안 그래요. 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발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인정을 할 것이냐. 변화가 필요하다. 자,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플 안 되고 일반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일반 카메라. 일반 카메라에서 보정 기능을 빼주세요. 내 눈높이랑 딱 맞춰서 조금 더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울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거울.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다. 그러고 일부러 어떤 표정은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지금 거울을 본다 하고 그냥 찍어주세요. 거울 보는 내 모습 찍어주세요. 네, 일부러 표정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울 볼 때처럼 찍어주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모습? 네. 이 모습이 마음에 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평상시의 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제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타인지력. 자, 메타인지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인지력이 뭐죠? 맞아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메타인지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력이 발달한 사람은 객관화가 잘 돼요. 근데 정말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안 보는 거죠. 눈도 안 뜨는 거죠. 나를 안 보는 거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나 친해지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가까이 두고 싶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아니라면 변화가 필요한 순간. 자, 이미지 점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미지 점수 1번부터 10번까지 내적 이미지 점수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보고 있다. 2번. 나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지수예요. 3번. 나는 희망과 목표가 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진다. 관심 주제의 책을 즐겨 읽는다. 결심한 일은 이걸 해야겠다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제일 중요한 항목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밥도 굶고 삼각김밥 챙겨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자 1번에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내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막 불평만 해. 2번 체크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헤어스타일은 나중 이야기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인생에 대한 희망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미지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운이 달라요. 자,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자, 그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목표가 분명해.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과 그냥 난 사는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이런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네. 나를 돌아보는 시간.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는 자신감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생각한 걸 행동으로 즉시 하는 사람이야. 자신감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아. 그러면 자존감이 내려가요. 네. 다 발견하셨나요? 내가 자신 있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다. 자, 외적 이미지 점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그런 외면 점수는 어떨까? 1번, 나는 건강하다. 에너지가 좋다. 에너지가 충분하다. 밤이 돼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표정이 밝고 웃는 모습이 자신이 있다. 나는 스킨케어 잘하고 내 기본 메이크업도 한다. 자외선 차단제 남성분들은 잘 챙겨 바른다. 헤어스타일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건강하게 식사하고 나에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 내 컬러 알고 있고 내 체형 알고 있다. 만나는 사람, 상황을 고려해서 옷을 입는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발음이 정확하다. 자세가 곱고 바른 편이다. 삐딱하지 않다.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실제로 개인 코칭을 할 때 그 체크하는 지수는요, 총 50문항입니다. 이 이미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뭔가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어떤 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셨을까요? 네, 내가 몇 번 안 되셨어요? 5번. 네. 자, 이 5번은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나의 신체 에너지, 그리고 실제로 먹는 것들이 내 몸으로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죠. 컨디션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편한 거를 좋아하세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한 거랑 내가 실제로 노력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급속한 노화를 겪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지금 요 수명이 되게 길어졌고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보이는 보이는 나이를 경제적 나이랑도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중년이 되면요, 실제보다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경제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변화를 원하시나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든 좀 나는 성장하고 싶다. 이것도 변화거든요. 더 나아지고 싶다. 이게 변화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욕구를 우리가 DNA에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성장 욕구, 변화 욕구. 그래서 그냥 똑같이 살고 싶어도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알고 계시죠? 내가 똑같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처질 수 있다. 근데 변화를 가로막는 적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그 적이 누굴까요? 네, 쇼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적은 바로 자, 가슴을 한번 쳐볼게요. 나. 네, 바로 나. 네, 나. 내 변화를 가로막는 적은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이거 해볼까? 아니 하지 마. 해볼까? 아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의 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안에서 내 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찮아. 그리고 그냥 생각 안 하면 안 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우리 동네에선 내가 제일 괜찮은데. 이 지역에서 내가 좀 먹어주는데 뭐 이렇게 이만하면 됐어. 뭘 더 바래. 괜히 내가 더 나아지면 어울리기 힘들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의 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달래주셔야 돼요.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들어봐. 나는 변하고 싶어. 나는 성장이 필요해. 내가 더 나아지면 굉장히 너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나한테 설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다. 자, 배 한번 만져볼까요? 배. 자, 배. 옆구리? 배? 자, 이거 누가 만들었죠? 언제 만드셨죠? 그 음식 누가 집어넣었죠? 네, 내가 지금. 네. 자, 지금 내 모습을 내가 만들었다는 인식부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에 다시 손을 얹어 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 된다. 앞으로의 나는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네. 결과물이 된다. 네. 제가 이미지 변화의 시작을 마인드 트레이닝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메타 인지력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어서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순간을 늘리는 거죠. 나 지금 자세가 어떻지? 나 지금 표정이 어떻지? 내 지금 표정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움직임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눈빛이 흐린지 분명한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성분이었는데 남성 대표님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의 헤어스타일이 어땠냐면요. 스포츠. 빡빡.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조금 길러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했더니 저는 머리를 못 기릅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기가 어렵겠죠. 네. 네, 심지어 그분이 머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짧은 머리를 고수하셨다는 거죠. 왜? 편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편한 게 나를 망친다. 네, 편한 게 나를 망칩니다. 마음 편한 거 말고요. 네, 행동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모든 선택들은 다 조금은 불편해요. 나한테 이로운 선택들은. 네. 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한 단어를 생각을 해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한순간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냥 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문장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슨 얘기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내가 즐거운 거, 내 눈을 사로잡는 거, 하지만 나한테는 해로운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눈길을 빼앗기고 그 즉각적인 만족에 손을 빼앗길 수 있다.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이. 내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지 관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관리는 외모 관리가 아니다. 네, 왜 아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미지 관리는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자, 외모만 관리해서는 이미지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 이미지 관리는 뭐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돌봄, 자기 관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셀프 케어.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셀프 케어. 네, 내가 나를 돌보는 행위가 이미지 관리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이미지 관리고요. 이게 돼야지 이미지 관리가 된다. 외모 관리에 집중하잖아요. 이미지 관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외모만 관리하시면 이미지 관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다 보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굉장히 주관적인 거에 빠져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시각이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과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이미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내 몸에 좋은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좋은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그래프를 몇 년 전에 만든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외모 그래프입니다. 외모 그래프. 자, 이 세로축은요. 외모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나이가 되어 있어요. 지금 50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이제 2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내 순수하게 내 의지적으로 외모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나이잖아요. 20살부터가 성장이 끝나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모 수준이에요. 내가 20살부터는 대학도 가고 내가 관리를 하면 외모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약간은 좋아질 거야.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살부터는 이제 내가 20대가 끝났어. 그러니까 20대보다는 내가 외모 수준이 조금 떨어질 거야 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외모 수준이에요. 예상하는. 그런데 실제 그래프는 어떠냐면요. 실제 그래프가 어떻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의 실제 그래프는 갑자기 훅 떨어지죠. 네, 이 빨간 그래프는 뭐냐면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의 그래프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확 꺾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통으로 세월을 맞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자, 이때 50세 때 내가
때때랑 비교를 하나요? 아니죠. 동년배랑 비교를 하죠. 동년배와 외모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어느 정도로 나죠?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지금 동문회에서 이제 만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격차가. 네, 제가 실제로 보면서 갈 때마다 놀래요. 정말 이제 삼촌과 조카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외모라고 할 때는 연예인들의 외모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연예인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힘들어져요. 우울해집니다. 연예인과 나를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외모는 아래. 어떤 외모죠? 기분 좋은 외모. 이 기분 좋은 외모의 뜻은 뭐냐면 봤을 때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외모. 자, 옆에 분 한번 봐주시고요. 옆에 분. 자, 좋은 기운 느껴지시나요? 네. 자, 좋은 기운. 아까보다 좀 느껴지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 1위. 뭐죠? 표정. 표정입니다. 표정. 자,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표정. 일단 굳어있는 표정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지죠. 굳어있는 표정. 멍한 표정. 굉장히 재미가 없죠.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가 빗딱하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팔짱을 끼거나 네, 말을 흐려도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분 제 수강생 분이셨는데요. 네, 인상이 어떻죠? 아주 평범하시죠? 네, 첫 느낌 어떤가요? 좀 무뚝뚝한가요? 네. 네, 이분 진짜 착한 분이셨어요. 성품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오해를 많이 받으셨다. 자, 트레이닝 받으시고 찍으셨어요. 네, 인상 완전 바뀌었죠? 네,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다니시는 과장님이셨는데 회사에서 난리가 나셨대요. 인상 바뀌어져가지고. 네. 자, 이분도 제 책에 이제 소개가 됐던 사례자분이신데요. 네, 찾아오셨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인상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많이 오해를 받으셨던 거예요. 무서운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네, 찍었습니다. 네, 이분은 1년 정도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1년 동안 이 미소 셀카 트레이닝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셀카를 통한 표정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심호흡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내가 바라는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딱 바라는 그 모습이야. 내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짝 미소를 지어주세요. 상상 속에서. 자, 눈을 뜨고 네,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마음을 드는 미소를 찾아주시고요. 미소 셀카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아, 나 지금 너무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소 셀카를 찍어보시는 거예요. 아우, 멋있다. 아우, 예쁘다. 이러면서요. 그러면 에너지가 아까랑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 모습에 나타난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세. 자세만으로도 더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자, 헤어스타일은 외적 이미지의 80%를 결정을 하거든요.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분 한번 볼게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배우분이시죠? 이분 기억나세요? 네,
남편과 결혼해줘야 나왔던 과장이로 나오셨죠? 네, 이분의 실제 프로필이고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왼쪽이 이게 분장을 한 거예요. 네, 분장을 한 거고 그 배역에 따라서 스타일을 다르게 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이분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분들은 정말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만 해도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 자, 옷은 세상의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자, 이제부터 옷을 입으실 때 그냥 편한 거 고르지 마시고 오늘 이 옷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골라주세요. 나 젊어 보이나? 이거 아니고 내 옷이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가.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렉터거든요. 닉 우스터라는. 멋있으시죠? 지금 요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당당하다, 자신감 있다,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나이가 있는데도 멋있다. 그런 존재감이 있죠.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저희가 사는 이제 분당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그 돌아다니시면 사람들이 할아버지시거든요. 다 쳐다봐요. 저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이 스타일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내 스타일이 능력 있어 보이게 하는가? 나를 더 능력 있어 보이게 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옷차림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과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before, after. 어떤 분에게 더 신뢰감이 가시나요? 네, 오른쪽 학원 원장님이세요. 자, 이 학원에 보내고 싶으세요? 이 학원에 보내고 싶으세요? 학원의 이미지가 달라지죠. 자, 이분은 마케팅, 브랜딩 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이분에게 마케팅 맡기시겠어요? 이분에게 맡기시겠어요? 네. 자, 이분도 애프터. 네. 자, 이미지를 바꾸고 나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원합니다. 따뜻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네. 그런데 옷차림이 이래요. 헐렁하고 늘 편하게 대충 입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알고 계세요, 이미. 어떻게 입어야 되죠? 전날 미리 옷을 세팅한다. 표정,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죠? 표정 트레이닝을 한다. 자세,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을 핀다. 퉁명스럽게 말한다. 분명하게 발음한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죠. 사실 모든 변화는요, 내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깨어서 생각하고 달라지시는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